자본주의 온라인에 접속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딱딱한 차트 분석도 아니고 지루한 종목 추천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설을 한 편 써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2026년 돈의 대이동. 이 이야기는 저의 뇌피셜이자 만약에라는 가정하에 펼쳐지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공상과학 판타지는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와 정치인들의 탐욕스러운 심리를 버무려 만든 꽤나 그럴싸한 정치 경제 스릴러입니다. 지금 2026년 상반기 시장 참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던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 걸린다는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미국 나스닥은 비실비실거리며 조정받고 있는데 만년 박스피라 놀림받던 한국 코스피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거 국장의 광기다. 작전 세력의 장난이다. 곧 폭락한다고 악담을 퍼붓죠. 글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물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운영자인 정부들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돈이라는 물길을 틀어버린 거죠. 오늘 이 소설의 1장. 왜 지금 전 세계의 돈들이 미국을 떠나 한국이라는 좁은 시장으로 몰려오는지 그 거대한 머니무브의 뒷배경을 읽어드립니다. 가볍게 팝콘 드시면서 즐겨주십시오. 먼저 소설의 첫 번째 무대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장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2025년까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하던 AI 붐이 끝난 걸까요? 엔비디아의 혁신이 멈춘 걸까요? 아닙니다.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2년 차입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미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역사에서 대통령 임기 2년 차 징크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시기는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이 가장 약한 구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인의 뇌의 구조를 한번 해킹해 봅시다. 선거는 11월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적표죠?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폭죽을 터뜨리면 좋을까요? 아니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합니다. 지금 터뜨린 폭죽의 연기가 11월 되면 다 사라지거든요. 오히려 지금 고점을 찍었다가 선거 직전에 주가가 떨어지면 경제 망쳤다, 트럼프노믹스 실패했다며 표심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고도의 키친싱크 전략을 택합니다. 용어 설명, 키친싱크란 원래 기업에서 쓰는 말입니다. 새로운 CEO가 오면 전임자가 숨겨둔 부실을 한꺼번에 다 털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 실적이 바닥을 찍고 다음 분기부터 내가 경영 잘해서 실적 좋아졌다고 생색낼 수 있거든요. 정치도 똑같습니다. 선거가 아직 많이 남은 상반기에 묵혀왔던 악재를 다 털어냅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다, 경기가 과열됐다면서 금리를 묶어둡니다. 시장의 열기를 일부러 식히는 겁니다. 마치 게임 운영자가 신규 시즌 오픈 전에 밸런스 패치하겠습니다라고 공지 띄우는 것과 같죠.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 이 사람이 뉴스에 나와서 인플레 잡겠다, 긴축해야 한다며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도 쫄지 마십시오. 이건 미국 경제가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11월 하반기 파티를 위해 체력 비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서버는 지금 망한 게 아니라 더 높이 뛰기 위해 잠시 서버 점검 중일 뿐입니다. 자, 시선을 돌려 한국으로 와봅시다. 여기는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아주 뜨겁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보다 훨씬 다급합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청년들은 이번 생은 망했다며 화가 났고, 무리해서 집을 산 영끌족들은 고금리 이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집값을 더 올릴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민심은 폭발하고 여당은 선거에서 필패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부동산으로 흐르는 물길을 막아라. 최근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 보셨죠? 스트레스 DSR 3단계, 전세자금 대출 규제. 여기서 용어 설명, 스트레스 DSR이 뭐죠? 게임으로 치면 인벤토리 제한입니다. 예전에는 내 연봉만큼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는 미래의 금리가 오를 수도 있으니 미리 깐깐하게 보겠다며 대출 한도를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전세대출까지 규제한다? 이건 갭투자 치트키를 삭제하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댐의 수문을 완전히 아주 강력하게 닫아버린 겁니다. 부동산 맵은 이제 현금 부자 아니면 입장조차 불가능한 통제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부동산 댐이 막혔다고 해서 시중에 풀린 그 엄청난 유동성이 증발할까요? 아닙니다. 돈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부동산으로 못 가면 반드시 다른 수익처를 찾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낮아서 성에 안 찹니다. 물가 오르는 거 보면 예금은 손해보는 기분이죠. 코인? 너무 변동성이 커서 무섭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차트 보면 잠을 못 잡니다. 그때 마침 정부가 옆 동네 주식시장에 수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금투세 불확실성 제거. 세금 걱정 말고 들어오세요. 밸류업 프로그램.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세금 깎아줍니다. 돈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기회의 땅인 거죠. 부동산 팔고 나온 돈, 전세금 뺀 돈, 은행 예금에서 잠자던 돈, 수십조, 수백조 원의 자금이 이제 국장이 답이다를 외치며 좁은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금 코스피가 오르는 건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2배가 돼서가 아닙니다. 부동산에 갇혀있던 거대한 유동성 수합이 주식시장이라는 좁은 통로로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아프레스처럼 돈의 힘으로 지수를 밀어올리는 겁니다. 이걸 두고 광기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를 즐기는 게 현명한 겁니다. 파도가 일 때는 서핑을 해야지 파도를 분석하고 있으면 물먹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설에는 결말이 있죠. 이 화려한 파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는 6월이라는 날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의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정부 입장에서는 주가를 무리하게 부양할 동력이 약해집니다. 표는 다 얻었다 이거죠. 굳이 기업들 팔 비틀어서 배당 주라고 강요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미국은 11월 선거를 위해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할 겁니다. 상반기에 충분히 쉬었던 나스닥이 기지개를 켜는 순간이죠. 한국의 불꽃놀이는 끝나고 미국의 축제가 시작되는 시점. 그게 바로 2026년 여름 6월 무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국장에 들어와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 유동성 장세는 생각보다 강력하고 오래 갈 겁니다. 하지만 취하지는 마십시오. 이 물길은 영원히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선거라는 이벤트 기간에만 흐르는 한정판 홍수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뇌피셜 소설을 바탕으로 우리 고인물들의 공략을 짜본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현재부터 5월까지 상반기, 즐기되 잊지 마라. 미국장이 지지부진하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이때 조금씩 모아가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한국장은 유동성의 힘을 믿고 파도 타기를 즐기십시오. 지금 거품이야 하고 내리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줄 때 먹어야죠. 둘째, 6월 전후 변곡점. 환승을 준비하라. 한국의 선거 이벤트가 끝날 때쯤 눈치를 보십시오. 파티가 끝나가는데 혼자 남아서 설거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한국장에서 번 두둑한 수익을 챙겨서 하반기 부양책을 준비하는 미국행 비행기로 갈아타는 것. 이게 이 시나리오의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저 고인물의 경제소설 1편 재미있었습니까? 어디까지나 상상이지만 돈은 언제나 정치와 정책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다음 2편에서는 6월 이후 벌어질 미국의 역습과 한국의 숙취에 대해 좀 더 적나라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본주의 고인물이었습니다. 로그아웃.